이제 볼게요. 이제 다시 여기를 볼게요. 이제 저걸 가지고 보면 우리가 뉴런의 한 지점에서 자극이 되는 순서는 원래는 분극이었을 것이고 분극된 상태에서 자극을 받으면 막전위에 변화가 생기면서 흥분이 발생해야 되지. 이 막전위에 변화가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탈분극이라고 표현하고, 이해갔니? 탈분극이 된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거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재분극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런 과정들이 옆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흥분이 또는 자극이 이동하게 돼. 이거야. 그럼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얘는 시간이야. 시간에서 얘는 막전위 값이야. 그러면 분극 상태는 아까 전에 전위 값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마이너스 전위를 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근데 이때 그 마이너스 전위의 수치가 뭐냐면 항상 세포 막을 0으로 놓고 기준을 잡는 거야. 바깥이 0인데 여기가 0이라는 거야. 세포 바깥이. 그럼 막전위 안에 막전위는 얼마를 띄느냐? 마이너스 70mV를 띄고 있어. 이해갔니? 이 분극 상태의 이 막전위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휴지 전위 상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다가 자극을 받는 순간 이렇게 막전위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 그거는 자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야, 뉴런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갑자기 쑥 올라가. 그러면 막전위 값이 플러스로 바뀐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통로가 열렸다는 거야, 탈분극이 되면서.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는 거야.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해했니?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탈분극이 되는 이 상태를 우리가 탈분극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 막전위 값이 이렇게 높아지는 여기까지를 다 그 탈분극 상태라고 하는 거야. 이때 탈분극 상태에서 이렇게 전위 값이 가장 높아진 상태, 여기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활동전위 이렇게 표현하고, 이 활동전위가 발생했을 때 플러스 30에서 35mV까지 발생을 합니다. 알겠어? 다시 이제 원래의 재분극 상태로 돌아올 거야. 그치? 그러려면 누구 통로는 닫힌다 그랬어? 나트륨 통로는 굳건히 닫혀. 굳건히 닫히고 누구 통로가 열려야 된다 그랬어? 칼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칼륨을 안에서 바깥으로 대량 유출시킬 거야. 그러면 막전위 값이 이렇게 뚜루루룩 줄어들다가 이렇게 원래의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요때 항상 칼륨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 전위 값이 원래의 마이너스 70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간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분극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이 과분극 상태를 거쳐서 다시 분극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분극 상태에서 다시 휴지 전위로 돌아오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이해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시간에서 여기서부터 자극이 시작됐을 때, 여기가 0초일 때 자극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고 과분극되는 시간이 4초라고 해볼게. 이해갔어? 그러면 4초일 때 내가 자극을 주고, 저기에서 저 그래프 잘 보세요. 내가 자극을 주고 여기 요 지점, 기역 지점에다가,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시죠? 기역 지점에다가 자극을 줬어. 4초가 지났어. 요 자극을 딱 수용하고 4초가 지났을 때 쟤는 어디에 가 있어 지금? 과분극 지역에 가 있겠지? 그러면 4초가 지났을 때 여기 지점도 있어. 니은 지점. 여기는 4초가 지났을 때 자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갔어? 그러면 얘는 총 시간이, 이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0초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보자. 0초일 때 마이너스 70이었지. 이해갔어? 자극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70이겠지. 그 다음에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4초일 때 요 정도 됐다고 생각해보자. 요 정도. 4초일 때. 이해갔어? 그럼 얘는 4초일 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이해갔어? 쟤는 4초일 때 여기는 재분극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탈분극이 일어났대. 그럼 시간 차이가 있죠? 요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몇 초라고 넣을 거냐면, 여기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2초라고 하자. 자극을 받고 2초가 되면 탈분극이 촥 일어난다고, 활동전이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총 4초 중에서 니은인 지점은 지금 여기 활동전이가 일어났대. 이해했어요? 그러면 활동전이가 일어나는 시간은 2초야. 이해갔어? 근데 총 시간이 몇 초였어? 4초였
4초였지? 그럼 왜 4초 중에 2초만 자극이 이렇게 막전이가 변하는 데 쓰였겠어? 자극이 여기 지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뭐가 있었던 거야? 시간이 있었던 거겠지? 그러면 무슨 시간을 더해줘야 돼? 이동 시간이 2초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이해갔어? 그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측정을 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어떤 애는 재분극인 곳에 있고 어떤 데는 탈분극인 애가 있어. 그럼 저기 있는 디귿 지점 여기 있는 한 디귿 지점이라고 생각해봐. 거긴 아직 자극이 도착 안 했을 수 있지. 그럼 걔는 무슨 상태일 수 있어? 분극 상태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이해갔어? 그래서 어떠한 시간이 이 그래프에서 전체 시간이 나왔을 때 뭐 측정한 시간이 뭐 5초일 때를 측정했어, 뭐 7초일 때를 측정했어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측정했을 때 자극을 준 지점이라면 이동 시간이 0이겠지. 항상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의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위가 자극이 도착해서 이제 막전위가 변화하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어떤 지점의 전체 시간이 4초인데 자극을 준 지점에서 측정했대. 그럼 그 지점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0이라고 해보자. 그럼 막전이 변화하는 시간도 얼마가 돼야 돼? 얘는 4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해갔어? 어떠한 지점은 총 시간이 4초였는데 어떠한 지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1초였다고 해봐.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은 몇 초가 돼야 되는 거야? 3초가 되는 거야. 그럼 4초일 때 이거라면 3초일 때는 뭐 여기니까 막전이 값이 같을 수가 없겠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이동한 시간이 3초야.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얼마야?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막전이 변화만 1초. 그러면 뭐 여기 정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까지의 이동 시간의 차이는 막전위의 변화의 시간 차이를 알려주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의 그 측정하는 곳까지의 이동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얘는 뭘 가지고 구해야 되겠어? 속도를 가지고 구해야 되겠지. 이해갔어? 속도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구하지. 그래서 뉴런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가지고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속도가 주어지면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시간이 구해지면 이동 속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하게끔 나올 겁니다. 아시겠어? 요거 이해하셨어요? 다음에